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2일 화요일 방송 아니죠?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이 날짜 가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약간 무뎌지고 있어요. 31일이 월요일이었고 어제가 화요일. 그렇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아직 제가 잠이 덜 깬 건지 아니면 저 혼자 화요일에 머물고 싶은 건지 요일을 오프닝부터 잘못 말씀드린 점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 전부터 저는 아직 못 봤는데 A13페이지 저의 얼굴이 크게 나온 광고를 보신 분도 계시고요. 많이들 찾아주시고 많이들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는 사실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중간 선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둔 가운데 시장은 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이야기가 나올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좀 계속된 약세권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시장이 많이 하락한 건 아니고요. 잠시 후에 얼마나 하락을 한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심층 인터뷰 오랜만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 박종훈 팀장을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박 팀장이 나와서 항상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자료 굉장히 탄탄합니다. 오늘도 아마 제가 봤을 땐 자료 준비하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한 자료와 또 이야기 잠시 후에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월가에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겠죠. 뭔가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도 연출이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주제는요. 자, 금리 결정을 앞두고 3대 지수는 계속된 이틀째 하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락폭은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니고요. 3대 지수 마감 상황을 보자면 다우 지수가 0.24%로 소폭 하락. 그런데 모두 3대 지수가 장 초반에는 좋았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련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안 하겠다. 이런 약간 소식들이 좀 전해졌는데 그에 따른 영향으로 상승 출발은 했지만 어쨌든 하락으로 오전장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도 0.41% 소폭 하락하면서 3,856포인트 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89%. 나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죠. 나스닥 지수는 189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10년물이 4.05 기록하면서 4위에서 계속된 등락을 보입니다. 어제는 소폭 하락했지만 어쨌든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상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 전날에도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에도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가장 두드러졌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자, 이번 회의에서는 정말 이제 귀에 못이 박힐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멘트 너무 한 10번은 한 것 같은데 이 75bp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가운데 파월 의장이 과연 조금 긴축을 완화하는 약간의 이제 비둘기파까지는 아니더라도 매파적인 성향을 조금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은 선 그으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잡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긴축에 대해서 속도 조절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이 메네요. 그러나 어제 밤사이 발표된 노동 관련된 보고서가 여전히 탄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이 페드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미 결정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결정을 해서 가서 찍기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아직도 불확실성 안에서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FOMC 정례회의 그리고 경제 지표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곳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나씩 열어보면은 경제 지표는 대체로 긍정적인 모습. 이거는 이꼴 페드가 계속해서 긴축을 더 강하게 고삐를 쥐일 만한 배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나쁜 뉴스가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좋은 뉴스가 되고 좋은 경제적인 뭔가 여건, 경기의 상황은 오히려 페드가 더
뭔가 고삐를 쥐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것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9월 채용 공고 건수가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이 여전히 좀 타이트하다라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요. 9월의 채용 공고가 약 1,071만 7천 건으로 지난 8월보다 43만 7천 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더 확대를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팩트셋에서 예상을 했었던 985만 건이 크게 웃도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ISM이 집계한 10월에 PMI가 발표가 됐는데 50.2로 나타나면서 시장 예상치인 50을 웃돌았습니다.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전월에 50.9는 밑도는 50.2를 발표하긴 했지만 어쨌든 시장은 50 정도까지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PMI도 계속해서 50 위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이 집계하는 10월의 제조업 PMI 확정치도 50.4로 예비치였던 49.9를 웃돌아서 계속해서 확장 국면이 유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맵을 함께 보자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빅테크 위주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상황 속에서 중간중간에 파란불은 보입니다. 통신이나 임미 소비재, 기술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하락을 했고요. 에너지, 금융,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이 올랐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WTI 기준으로 지금 현재 기록되고 있는 건 2.36% 오른 88배럴당 88달러 선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7%, 애플이 1.75% 비슷한 하락세 연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좀 선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엔비디아가 0.34%, 그리고 마이크론의 주가도 1.4%대 상승 마감을 했고 구글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구글이 4.39%대 하락세. 반면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그동안 정말 많이 하락한 메타의 주가가 2%대 오르면서 95달러 선 위에서 마감이 됐고요. 계속해서 이제 트위터는 보합,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매치그룹 같은 경우에도 1.6%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아마존도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제 연말에 이제 쇼핑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사실 거의 없는 상태죠. 5% 넘는 하락세 보이면서 96달러 선 기록을 하게 됐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한 227달러 선 마감을 했고 자동차주들은 대부분 이제 강보합권 수준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파이자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나씩 좀 풀어보자면 일단 기업들의 실적 내용이 좀 괜찮았습니다.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가장 탄력이 좋았던 기업은요, 바로 우버였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4분기 전망치도 예상치를 웃돌면서 시장에서 주가가 12% 넘게 올랐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EPS는 여전히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주가는 급등했고요. 그리고 우버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서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리프트, 그리고 도어대시, 또 배달 관련된 어플이죠. 우버도 우버이츠 배달 어플이 있으니까 같이 좀 영향을 받아서 모두 3%대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화이자 주가 3.14 원주율 같네요. 올랐는데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연간 전망치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가가 3% 이상 올랐고 또 다른 제약바이오 쪽의 섹터에서 일라일릴리도 보겠는데요. 역시나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연간 전망치를 하향했다라는 그런 소식 가운데 주가는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파이자는 연간 전망치도 상향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고 일라일릴리는 연간 전망치 하향하면서 2%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주가는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심장 의료기기 제조 업체인 A바이오메드를 166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피인수되는 A바이오메드의 주가는 무려 이런 소식 가운데 50%가량 폭등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앞서서 그리고 시장의
장 초반에 반등을 이끌었던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중국 관련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는 아직은 이제 확실하게 정부에서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루머일 수도 있고 그냥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보콤 인터내셔널 홍하오 전 이코노미스트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내년 3월 재개를 목표로 다양한 재개방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미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이러한 코로나19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들었다. 이분도 들었다라고 트위터에서 이렇게 글을 남겼고요. 그러나 중국에서는 아니다 하면서 이를 바로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우리 SNS의 장점은 뭐죠? 퍼가요, 리트윗 이게 굉장히 또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이 전해지면서 홍콩 증시를 급등하게 만드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중국 관련된 ETF들의 주가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고요. 개별 종목 가운데서도 알리바바나 징동닷컴 등의 주가가 모두 3%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실적 발표 기업 소파이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분기 손실이 적었다라는 소식 가운데 주가는 5%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밤사이에 있었던 뉴욕 시장 분위기를 쭉 정리해 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박 팀장은 무슨 이야기로 또 표정은 어떨지 우리 메타박 박 팀장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은 아이돌입니다. 저는 웹툰 작가로 성공하고 싶어요. 우리 회사 제가 크게 키워야죠. 준비된 미래의 슈퍼스타 우리 자녀. 최고의 보험으로 지켜주고 싶죠. 그래서 준비된 태아부터 30세를 위한 자녀 보험. 삼성화재 마이 슈퍼스타. 체중형 보장특약을 선택하면 자녀가 성장하는 만큼 보장금액과 함께 성장하는 삼성화재 마이 슈퍼스타. 삼성화재 마이 슈퍼스타로 소중한 우리 자녀의 미래를 준비해보세요. 태아는 출생 이후 보장. 보험가입 전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의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룩 아워 티는 오늘도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룩 아워 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드립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룩 아워 티 이런 거 이제 한 잔 따뜻하게 마셔주면 아침에 추울 때 좀 우리의 시린 마음과 또 몸을 좀 싹 이렇게 녹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방송 마치고 한 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매치다 박종훈 팀장 바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메타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Are you okay? 네, I'm okay. 진짜 오케이예요? 괜찮습니다. 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예. 살아 있어요? 네네. 아, 뭐 상장 폐지된 것도 아니고. 아, 그렇죠. 예. 예. 한 뭐 30년 보죠?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산업에 대한 믿음. 아, 그래요? 예. 잘 알아요? 메타버스 어떻게?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네. 어쩌다 보니까 예. 장기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관련 산업을 공부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선순환이네요, 선순환. 그리고 지금 뭐 애플도 사실 뭐 메타버스 산업에 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음. 이 산업이 어떻게 좀 갈지 저희가 한번 네. 지켜봐야죠, 뭐 같이. 네. 얼굴이 뭐 괜찮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보니까 피본 이야기를 가지고 왔네요. 예, 뭐 오늘 뭐 제가 뭐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뉴스를 보시게 되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금리 인상을 얘기 안 하고 또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더 아울러서 이제 월가에서는 또 이제 이번 금리 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네. 예, 그런 부분도 저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같이 예, 또 고민해 보시면 예,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 연준 피봇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쵸. 예, 많이 있지만은 이게 과연 이번 피봇이 나오면 이제 좋은 것인가? 물론 이제 금리 어떤 긴축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예, 좀 이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마냥 이런 좋은 부분이 건 이제 아니라는 네, 거죠? 앞으로 이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자 이번 11월 달은 75bp 예, 아주 압도적인 예, 비율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2월 달은 이제 50bp 그리고 내년 1월이 되면 이게 50bp가 될지 25bp가 될지 많은 이제 의견이 좀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이번 11월 달은 75bp가 상당히 압도적이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렇다 보니까 뭐 점도표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번 11월 달은 75bp 아주 압도적이고 다음 12월 달도 50bp를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예, 하지만 75bp도 만만치 45.5%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2023년이 되면 네. 예, 50bp의 어떤 인상을 예상하는 수치가 많이 있지만 여전히 75bp나 25bp도 상당히 많은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의견이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제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초에 꺾일 것이다. 아니면 멈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 하늘색 색깔을 보시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선에서 머물지가 저희가 좀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제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예, 뉴스를 좀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네. 사실 그 연준 파월 의장이 이번 올해 3월이었죠. 3월 때 이제 2년물하고 10년물의 어떤 그 수익률 곡선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 이게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하나의 신호다. 시그널이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크게 또 하락을 했던 부분이 네. 있는데 자 어제 나온 이제 뉴스를 좀 보게 되면 3개월 수익률과 18개월 네, 이 두 개로 이제 또 비교를 하는 그런 차트가 좀 나왔어요. 이런 지표가. 두 개를 볼까요? 예, 이런 부분 이제 뭐 사실 3개월과 10년물 또 2년물과 10년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보면서 이 하나의 신호를 네.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3개월과 18개월의 어떤 역전이 이제 임박해 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제가 해놨는데 네. 과거에 이 점선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수익률이 역전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역전이 되면서 이 빨간색 부분에 경기 침체가 네. 바로 일어났던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2004년, 2005년 또 2009년까지 해서 쭉 나왔던 이 부분에서도 경기 침체가 계속 나왔는데 이때 뭐 금융위기다, 뭐 닷컴 부불 때다 해서 다들 그런 부분은 아실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도 수익률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네. 마찬가지로 짧지만 경기 침체가 또 일어났던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거의 이 점선까지 와 있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파월 의장이 이런 지표를 또 생각보다 큰 의미를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떤 이제 꺾임, 어떤 피봇의 현상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저 지금 차트를 보면 2010년에서 2014년 저쯤에도 봤을 때도 거의 임박했다가 그렇죠. 다시 좀 돌아선 부분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예. 이거는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어쨌든 이미 개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건 경기는 침체에 침체다. 이미 예. 접어들었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건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연준이 과연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을 단행할 것인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가 그렇죠. 예. 중요한데 근데 사실 뭐 미국 경기만 보게 되면 체력적으로 이제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어떤 금리 인상에서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그게 이제 뭐 사실 지금 고용, 그쵸. 또 실업률이나 아니면 뭐 소비 지출에 관련된 그런 이제 지표들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타 국가들은 그만한 경기 체력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연준에서 많은 또 지표로 좀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떤 판단을 좀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 이제 FOMC 제가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번 FOMC 미팅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예, 이런 의견을 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뭐 내일이 되겠죠. 예, 저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되면 예를 금리 인하는 아니겠죠.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멈추게 되면 네. 지수가 올라가냐,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제 조금 완화가 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과거에 어떤 저희가 통계나 데이터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런 부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예. 이제 높아진 상태에서 계속 유지됐을 때의 지수의 그렇죠. 움직임이 어땠을까요? 예. 자, 금리와 어떤 지수의 상관관계인데 물론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자료가 하나의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그러진 않죠. 예, 어떤 거시경제에 있어가지고 많은 요인이 또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금리 이 빨간색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금리 인상을 한 후에 금리 하락을 하면서 예, 인하. 예, 인하를 하면서 예, 경기 침체가 같이 동반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지수 하락이 이어집니다. 물론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또 유발하고 또 경기 침체가 다가왔을 때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또 네, 2007년도 8년도 예, 금융위기 때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하고 예, 경기 침체가 또 장기간 이어지면서 지수 자체도 좀 떨어지는 예,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하기에는 지수도 같이 같이 하락을 떨어지지만 하는, 예. 이미 인하를 하고 나서 저금리 상태가 유지됐을 때는 그렇죠. 지수가 반대로 올라가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기 침체가 들어가게 되면 네. 사실 이제 지수의 어떤 반등은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게 보통 짧게는 2개월에서 3개월, 길게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예, 그 정도로 먼저 선반영을 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가 어느 정도 멈췄다 해서 아, 이제 다 끝났구나. 네. 예,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예, 시장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닷컴 버블과 아니면은 금융위기 때는 지금 상황하고 또 다르다. 자, 지금은 인플레이션 상황이고, 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 폴 볼커 시대가 오히려 비교하기가 좋지 않겠냐. 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와 가장 비교를 많이 하는 폴 볼커 시대입니다. 예, 폴 볼커 시대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20%까지 금리 인상을 한 후에 예, 금리 주황색이 금리. 그렇죠. 제 오른쪽에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찬가지로 음영 처리가 된 부분이 경기 침체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수도 예, 떨어지고 있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끝나기 전에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쳤어요. 제가 뒤에 가서 이제 확대를 해드릴 겁니다. 네. 이건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선반영하면서 지수가 다시 끌어올리는 예, 그러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예, 그 이후에는 계속 지수가 올라가는 예, 그러한 상황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뒤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나왔는데 크게. 네, 1년 반 동안의 약세장이 단 4개월 만에 회복을 했다. 아마 과거에 미국 주식에 관련된 많은 이제 영상들이나 아니면 저희 미주미 채널을 보셨던 분들 아마 이 차트를 많이 기억을 보시나요?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7% 정도의 지수 하락 후에 이 지수의 고점을 4개월 만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복하는 기간이 사실 경기 침체 구간이었어요. 예, 그만큼 먼저 선반영을 했다. 예,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경기 침체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체크를 하는 게 예,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이 향후 내년에 어떤 흐름 보일지도 예,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저런 것을 보고 그럼 타이밍이 언제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정말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뭐 8개월 정도 평균이 있지만 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그렇죠. 누구도 모르죠. 예.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은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방법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가운데 뭐 월가에서 보는 시장에 대한 뷰를 좀 몇 가지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네. 뭐부터 볼까요? 네,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강한 이제 약세론을 항상 늘 주장해 오신 자, 마이클 윌슨, 예, 모건스탠 마이클 윌슨과 또 JP 모건 항상 강세론을 또 주장하시는 저희 이제 마르코 콜라노비치 네. 예, 이 두 분의 이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어제자 기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로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이번에 이제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 설문조사에서 최고의 전략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상관없다면서요? 늘 이제 약세론을 주장하셨지만 이번에 이제 큰 약세를 좀 보이면서 그렇죠. 예, 이러한 이제 전략적으로 참 좋은 전략적으로 네.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이분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실적 시즌과 FOMC 미팅을 앞두고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어제는 조금 예, 오늘 이제 아침이죠. 예, 좀 빠진 모습을 보였지만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태도는 현재 이런 랠리를 좀 지속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비둘기파적인 태도요? 네. 지금은 맨데
네, 이제 지금 비둘기파로 돌아가면 어느 정도 이제 피봇으로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약간의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 네.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현재 랠리를 조금 지속하게 될 것이다. 변화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회의가 향후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매우 중요하다. 저건 이제 우리도 알고 있어요. 네, 예. 너무 크게 중요하다. 다르진 않네요. 그렇죠. 부분도. 그래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또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이 단기적이냐, 자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연준의 금리를 낮추는 경우, 예를 들면 다음 12개월 EPS 추정치가 의미 있게 조금 더 내려간다면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약간의 저평가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마이클 윌슨이 이렇게 얘기를 좀 했고요. 네. 또 랠리가 만약에 이어진다면 S&P 500이 4,000에서 또는 4,150범위, 지금으로부터 약 5%에서 6%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마우스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숫자가 조금 작게 보여서 이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저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4,150이라고 같습니다. 써 있나요? 네네. 저 눈 좋죠? 보입니다. 보입니까, 저게? 4,150. 네. 어, 1.0, 1.0. 네.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보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또 마이클 윌슨이 얘기를 했고요. 또 현재 이제 가장 큰 역풍은 기업 실적 악화, 특히 낮은 가이던스입니다. 근데 이 낮은 가이던스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소비자 지출 둔화에 대한 지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씩 강달러의 역풍 그리고 지정학적 악재 그리고 이제 높은 금리 뭐 다들 아시는 그런 부분이 가이던스를 낮출 요인이 너무 많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승은 좀 단기적으로 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꾸준히 또 약세론적인 그런 좀 의견을 좀 피력한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자 그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마르코 콜라노비치,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도 이제 강세론적인 전략가신데 금리 인상은 이제 2023년 초에 끝날 것이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오른쪽에 파란색을 좀 보시게 되면 이번에 10월 달에 어떤 설베이 설문조사고요. 네. 빨간색은 9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10월 달에 금리 인상이 훨씬 물론 이제 점도표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많은 이제 차이가 좀 보였었지만은 자 이런 부분이 아직은 좀 금리 인상이 이제 5%대까지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올라갔지만 이게 2023년 초에는 끝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이제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있어가지고 연준의 어떤 피봇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예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조금 더 보게 되면요. 네. 글로벌 경기와 발맞추나 제가 이렇게 좀 제목을 지었어요. 자 유럽 중앙은행 기조 뭐랑 변화. 글로벌 경기랑 발맞춘다는 거예요? 미국 경기가. 네. 그래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 기조의 변화 그리고 영국의 어떤 재정 리스크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의 금리 인상 속도 둔화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긴축 주기가 2023년 초로 끝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물론 경기 체력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인상에서도 강한 어떤 체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다른 유럽 중앙은행이나 유럽 그 경기 상황 또는 영국 또는 캐나다, 호주 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사실 그런 경기가 체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과 어떤 글로벌 경기를 좀 봤을 때는 이제 긴축 주기가 이제 2023년 초로 끝날 것으로 이제 좀 예상을 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분 모두 근데 어쨌든 2023년 그렇죠. 초에 모두 끝날 거라고 예상을 그게 하고 이제 있네요. 저희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강세론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약세론으로 보시는 분들이 다 이 올해 말이나 2023년 초에 이런 긴축 주기가 또 속도를 좀 늦출 것이다. 이런 이제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올해는 이제 12월 달은 50bp, 내년 1월은 25bp를 또 이제 인상 예상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긴축 속도를 늦추는 것이 꼭 인플레이션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도 언급을 좀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늘 마음을 놓고 주식시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의 속도는 이렇지만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또 시장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마르코 콜라노비치 저분은 반인반신 해가지고 엄청 잘 맞추시는 걸로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반신반의
바뀌었습니다. 반신반의. 반신반의. 이번에는 올라갈까? 또 마이클 윌슨 쪽으로 좀 기울어서. 그렇죠. 근데 어쨌든 두 분의 의견이 공통된 점은 공통입니다. 2023년 혹은 올해 말 내년 초쯤에 금리 인상은 중단이 될 것이다로 네. 통일이 됐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에 뭐 시간이 조금 있죠? 네, 예. 여유 있어요. 제가 여유 있죠? 안 되면은 뭐 이 위원 좀 늦게 들어오시라고 하면 되니까. 네, 어제 이제 실적 네. 발표 또 이제 저희가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So fine. 예, 이 부분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언급해 드리고 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입니다. 사실 뭐 올해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소파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계시고 뭐 한때는 이제 50위권 안에 많은 이제 저희 서학 개미분들이 또 들고 있는 주식으로서도 네. 이름을 올렸었는데요. 이번에 큰 이제 매출에 대한 예, 상승이 좀 나오면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에비타는 2분기 연속 2배 이상 선장을 했고요. 제가 이제 이게 좀 극단적으로 좋게 나와서 물론 이제 좀 기저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대출 또 기술 플랫폼, 금융 서비스 등 세계 사업 부분의 강점이 어떤 3분기 순이익을 뭐 견인했다. 근데 총 예금이요 86% 성장했답니다. 와. 이번에. 그리고 신규 회원이 42만 4천 명이 신규 회원을 들어왔고 총 4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61%가 증가하는 예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엄청난 수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마이너스적인 이런 부분이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금융 플랫폼으로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수치를 보시게 되면 뭐 확연히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6% 매출 성장을 이번에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수치만 좀 보시게 되면 2021년에는 이제 27만 예 이제 여기 2006 그렇죠. 이제 제가 이 숫자 넘어가죠. 그렇죠. 숫자 어쨌든 넘어가서 2배 하고요. 가까이 네, 56% 네, 레벨이 상승하는 올라갔다는 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지금 큰 폭의 어떤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갖고 나오는데 각 부분마다 이 이제 그 실적 이제 발표를 하면서 각 부분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네. 이제 매출 부분만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버를 한번 보실 텐데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우버 핵심 사업은 가장 좋았다. 자, 이런 이제 또 핵심 사업이라 하면 그냥 택시 관련된 그렇죠. 거죠. 예. 우버. 예, 우리가 차량 공유 쓰는 차량. 서비스에서 가장 이제 좋았다. 네. 이렇게 이제 또 CEO가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도 극단적입니다. 예, 좀 손실이 좀 있지만 자 매출과 강한 가이던스가 살렸다. 제가 이렇게 좀 제목을 붙였어요. 네. 자 우버 3분기 매출이요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를 했고요. 총 예약은 27% 증가, 서비스는 73% 증가. 그리고 음식 배달 부분은 24%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활성 플랫폼 소비자 수가 1억 400만 명으로 이제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14% 증가를 했고요. 이제 전망치가 정말 좋게 나왔는데 총 예약에 대한 이 전망치가 향후 23%에서 27%, 즉 이제 4분기가 되겠죠. 예,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CEO가 이제 아주 좋은 분기가 사실 이번에 여행에 대한 호황, 그다음에 봉쇄 완화, 소비자 지출 변화의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너무 좋았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12%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가가 다음 화면에 보여주시겠지만 진짜 많이 하락했죠. 그러니까요. 예, 아직 갈 길이 많이 멀지만 예, 그래도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예, 그러한 시점에서 네. 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두 종목을 간단하게 좀 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 좀 주가와 또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던 소파이와 우버에 대해서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오랜만에 만나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현재 시각 7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주의 중반에 달려오시면서 이제 오늘부터 좀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이분은 웬만하면 피곤하시단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오늘 좀 많이 피곤하시네요.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항영입니다. 위원님 입에서 피곤하다라는 말씀 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이번 겨울은 약간 힘드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조금 더 한 가지 더 늘려야 될 것 그래서 하나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왔습니다 지금. 네. 건강이 최고니까 네. 건강 잘 챙기시길 네. 바라겠고요. 네. 자, 지금 FOMC를 앞두고 뭐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맞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째인데요. 네. 시장에서 큰 재미 자체가 없었다고 그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제 오늘의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물론 그중에서 특출나게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특출나게 많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네. 일단 메인 게임은 내일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내일 혹시 좋게 나거나 나쁜 거에 나오거나 하나 더 보는 것이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네. 고용 보고서까지 보면 또 이번 한 주는 끝나겠고요. 또 이렇게 되면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또 CPI가 나오잖아요. CPI 나오고 네. 중간 선거 있고. 중간 선거는 뭐 다들 중요하겠죠. 다만 중간 선거는 이제 이후 정치인한테 중요한 거고 저는 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중간 선거 이후에 또 시장 좋았다 뭐 이런 평균이 있으니까 저 되게 기대되는데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떨어지고 붙는 사람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뭐 보면 그쵸. 되겠고요. 여하튼 3대 지수가 이틀째 하락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10년물 금리나 미국 달러의 모습도 어제 오늘 거의 판박입니다. 큰 움직임이 없었고 보합 정도. 어저께도 보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보합 수준에 딱 움직여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것들이 FOMC 발표 결정문도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모두 발언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게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네. 금리 당연히 그리고 미국 달러의 움직임이 많이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움츠렸던 것은 항상 튀기 마련이거든요. 위건 아래거나 틀 수 있는 좀 변동성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올 것 같다. 수목금해가 미국 시간으로 보면 수목이죠. 우리 시간으로 보면 내일 모레 해갖고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데 좀 유의를 일단 하셔야 되겠고요. 앞서 다 얘기가 나오죠. 그러겠죠. 오늘 가장 큰 것들은 두 개의 주식이 있죠. 아마존 1조 달러 클럽이 이탈을 하면서 5.5% 떨어지고요. 2020년 4월이 처음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지금요. 네. 그러니까 주가 많이 안 좋죠. 또 하나가 이제 보면 그런 알파벳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아마존부터 보면 연초 대비 지금 40%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이 20%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떨어졌죠. 마이크로소프트가 30%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50%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이 회사들이 다 좋은 회사고 돈을 잘 버는 회사잖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것들 그리고 다음에 보였던 알파벳도 2021년 1월 최저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재미없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번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한번 그 월가의 시각 전해드리면서 모건 스탠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여성 그 CIO 얘기를 한번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메인 의견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과거 14년이란 게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리먼 사태 이후에 큰 도도한 흐름과 앞으로의 10년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 잘 안 나시죠? 매일매일 보시니까요. 그 14년 동안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빅테크. 예, 빅테크가 올랐고 S&P가 20몇 프로씩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거든요. S&P는 그 14년 동안에 보면 리먼 사태 바닥에서 보면 3년마다 더블이 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2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는 성장주가 가치주를 압도했어요.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120년의 다우지수, 90년의 S&P의 역사를 보면 가치주가 더 이겼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만 최근에 14년이 압도적으로 성장주가 이긴 거죠. 근데 이제 그 기본에는 저금리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초저금리가 이어져 왔다는 것이 가장 기본의 밑바탕인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미국 주식을 하건 안 하건 공감하실 거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90% 이상은 그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가 뭐냐면
과거 14년 대비 앞으로 10년은 금리 수준이 좀 비쌀 것 같습니다. 금리가 수준이 지금 초저금리 뭐 1%그 이내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제로금리까지 갔었죠. 미국이나 우리나라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라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단 네. 말이죠. 그래서 이런 초저금리가 끝나고 앞으로 10년은 과거 14년보다 높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크게 봐서는 일단 성장주의 시대보다는 가치주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 CIO의 대표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면 어떤 현금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고 현금의 그분이 말하는 현금이라는 건 디비던드입니다. 배당 같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보면 또 하나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냐면 교과서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보면 배당주가 재미가 없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면 어느 정도 딱 그 한계점이 지나고 나면 뭐하러 주식을 배당주를 합니까? 그래서 배당을 3% 준다고 하더라도요. 네. 금리가 2.5%라 그러면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주식이 계속 올라가면 되는데 주식이 지금같이 흔들거렸으면 주식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일정 수준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올라가지만 금리가 한계점을 넘어가면 배당주도 약해지고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게 어떤 게 있었냐면 9월 달, 10월 달에요. 리츠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런 흐름이 기억하시면 돼요. 리츠.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쵸. 기본적으로 그 파이낸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들인데 딱 그런 관점에서의 이해도. 그래서 배당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최근에 다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 CIO의 말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장주 일변도에 있던 분들도 기다리면 될 수 있어요. 다만 가치주나 다른 것 내가 안 갖고 있는 것들을 좀 사셔야 되겠다. 근데 그것들을 자꾸 분산 투자라고 하면 종목이 늘어난다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종목을 늘리실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선호도가 없는 주식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럴 때는 ETF로 가셔야 돼요. ETF. 그러니까 이게 무슨 펩시드건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사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ETF 같은 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디비던드 관련된 ETF나 뭐 S 스파이의 V 같은 거, 그러니까 스파이 밸류 아니면 가장 큰 거 VTV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계속 사두시는 것이 시장의 변동성에 조금이라도 좀 뭐랄까 조금이라도 좀 안정된 그런 걸 네. 보실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큰 틀에서 보면 2022년 들어서요. 요건 그래서 시장 상황이 어떠냐는 거죠. 기술주의 펀드 흐름입니다. 기술주의 펀드 흐름이 금년 들어서요. 18억 달러가 빠졌습니다. 펀드가. 근데 이거는 1993년 이래로 최대입니다. 최대.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주에서 뭐 나빠서 빠지건 어떻게 됐건 간에 빠지면 기술주에는 물론 적자 회사도 많이 있겠지만 멀쩡한 기업들도 같이 주식이 빠진다는 겁니다. 네. 수급에서 약간 좀 뭐랄까 좀 불리하다는 거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굳이 뭐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굳이 따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밸류가 중요하다 보면 야 여전히 밸류가 낮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의 시각에서 보면 네. 저는 이분에 뭐 동의를 하지 않으나 그걸 가치주를 사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밸류가 높은 거죠. 그럼 앞서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 요거는 테크 주식의 테크 ETF입니다. 테크 그쵸. ETF나 펀드 그냥 쉽게 해서 ETF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XLK 같은 겁니다. XLK 같은 섹터에서 기술주만 들어가는 거 아니면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기술주의 ETF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가치나 디펜스 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딱 이겁니다. 늘었겠죠? 밸류 주식은 어떠냐? 밸류 주식. 밸류 주식은 올해요. 2001년 이후 또 최대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물론 이게 내년에 다시 떨어질지 후년에 떨어질지는 모르죠. 절대 이걸 아무도 단언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일정 수준요. 일정 수준 조금씩 본인이 안 갖고 계신 것들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확인해 주셨지만 뭐 3번, 4번에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1번, 2번을 기술자 안에서도 좀 늘리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성장주에 올인하신 분들 이런 뭐 ETF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주 쪽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가치주를 좀 늘리는 거. 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게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저에 깔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끊어보면 지금부터 한 달, 두 달 동안 기술주 훨씬 더 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ETF 훨씬 더 달릴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타이밍에 맞춰야 되는 거가 되겠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가치주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과거 14년보다는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까지만 좀 마음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장주의 그간에 정말 이 10년 넘는 주가의 상대적인 퍼포먼스 우위에 있어서 이제는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최근에 펀드 플로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네. 개별 종목들을 볼 텐데 실적 발표 생각보다 다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실적 발표가 진짜 애매합니다. 지금 실적 그러니까. 발표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상치. 예상치 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동안은 많이 관심이 떨어졌던 거냐 올라갔는 거냐 이 정도로 보셔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그 숫자 자체를 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할 수 있겠는데 앞서 박 팀장도 얘기했지만 우버가 실적이 이익 자체를 보면 손실 규모가 오히려 커졌어요. 그렇지만 매출 자체가 72%가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좋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예, 그게 다 헷갈리는 겁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도라는 거죠. 리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보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여전히 그 어떤 자동차를 직접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런 우버나 리프트. 근데 우버나 리프트도 언젠가는 많이 또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막 다니기 시작하면 물론 우버나 리프트가 계속 그 사업을 하겠지만 언젠가 테슬라가 직접 그거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진짜 그런 것들의 그 어떤 머리 아픔은 여전히 있습니다. 소파인 아까 말했으니까 넘어가겠고요. 에어비앤비가 오늘 아니 어저께 에어비앤비가 많이 빠져서 좀 실적 되게 안 좋을 그런 예상이 있나 했는데 꼭 이렇게 좋게 그걸 나왔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왔고요. 네. 오늘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데죠. 그렇죠. 그저께 많이 빠졌고요. 어저께 약간 버티고 오늘 다시 시간에서 5, 6%인데요. 왜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만 보시면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그저께요. 리덤 증권사에서 글로벌 여행 경기의 위축이 우려된다라는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약간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거 갖고 또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뭘 할 수 있냐면 그 혹시 주위에서 그 국내에서 에어비앤비 사업하시는 분 아시는 분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하시는 분이요. 뭐 오피스텔 같은 네, 거 오피스텔 같은 가지고, 그 오피스텔 하나 갖고 와서 여러 개 갖고 와서 여러 개. 여러 개요? 직접 청소하십니까? 그건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청소나 그런 거를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한두 개 있는 것들은. 그렇지만 크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 하시는 분은 대부분 관리회사가 고용을 있습니다. 하겠죠. 관리회사가 미국의 대표적인 것이 한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 고객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의 고객 수를 하고 있는 것들을 또 집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10월 달에 상승률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상승세가 꺾였다는 거예요. 상승세가 10월 달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은 9월까지인데 10월에 상승이 약간 꺾였다는 주장이 있고 그거에 관련해서 이담증권에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그 10월 달에 그 지난 분기 그 3분기에 취소가 좀 늘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회사 측에서는 워낙 또 자신감을 갖고 발표하고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CEO가 뭐 등장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테니까 그때까지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다시 말씀드린 금리 상황 이런 것들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좀 꼭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에비타나 오늘 실적은 뭐 사상 최대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AMD입니다. 네. AMD도 보세요. 주당 67센트, 매출이 555억 달러이면서 지난번에 한 3주 전에 그 예상치를 낮췄잖아요. 가이던스 경고를 했는데 그보다도 약간 못 맞췄어요. 그렇지만 오늘 또 주가는 시간에서 약간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4% 넘게 오르고 모르겠지만 있어요, 지금. 이건 핵심은 이겁니다. 가이던스도 기대 못 미치게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떨어져야 될 텐데 그다음 원인이 많이 선반영됐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죠. 굳이 따지자면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멘트를 보면 데이터 센터 자체도 이번에 그 예상치를 약간 못 미쳤지만 데이터 센터의 증가세가 지속됐다는 겁니다. 45%가 확대됐다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참고로 인텔 항상 비교하잖아요. 인텔은 27% 줄어든 반면에 자기는 여전히 있고 리사스는 아마 오늘도 아주 긍정적인 자신감을 피력하는 것 같고 다만 PC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번에도 예상치 못 맞췄고요. PC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PC는 애플만 좋나 봐요. PC는 맥이 좋았죠. 맥. 그러니까요. 맥이 이제 이번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뉴스로 본 거 확인한 거 보면 이번에 그 가을 학기에 들어서 맥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새로 산 사람이 늘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애플의 세상은 정말 말이 나온 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 생태계에. 그러니까 그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분과 들어가 있지 않은 분과의 그 시각이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근데 위원님 네. 진짜 제가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제가 네. 이제 휴대전화는 그래도 애플을 계속 쓰고 있었잖아요. 네네. 이번에 삼성 패드는
안 써요. 안 쓰세요? 그 노트북 삼성 쓰고 이제 삼성으로 좀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네. 삼성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뭐 옮기기도 쓰시면 되죠. 편하고. 예. 네. 나이랑 상관없죠. 네. 그런 것들은 무슨 그런가요? 취향인가요? 법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아니, 본인의 선호도. 구동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적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가장 네. 중요한 건 뭐 기업들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네. 내일 이제 금리 결정이 이제 새벽 사이에 네네. 결정이 됩니다. 네, 내일 진짜 중요할 텐데요. 일단 월가의 시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전 포인트를 딱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가의 CNBC에 따르면 그리고 CNBC가 다양한 서너 명의 사람들이 인터뷰를 다 했어요. 그 멘트를 딱 갖고 한 걸 보면 75bp 금리 인상은 뭐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네.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을 에 대한 시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제 제목입니다. 제목.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제 대체적인 뭔가 좀 슬로우 다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50pp를 12월 달에 가지 않겠느냐.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까 마르코 콜라노비치도 얘기하는 거가 그분은 이제 이번에 금리가 1월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어저께 문 의원은 어저께 3월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다들 다양한 시각이 있는 거죠. 월가가 기대하는 멘트가 있고 두려워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딱 보시면 직접적으로 뭐 다음 달에 50pp만 올릴 거예요. 얘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분이. 그러면 최소한의 기대는 고용시장의 둔화에 대한 언급을 좀 한다라는 거죠. 만약 한다. 근데 오늘 보면 오늘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신규 일자리가.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시장의 얘기를 많이 하면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블랙락 같은 경우에 리글라이더는 여기다가 고용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블랙락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고용시장을 얘기하고 또 하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주택시장에 대한 언급이 길어진다. 그러면 뭔가 슬로우 다운으로서 해석할 수 있고 주식시장이 약간 반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택시장은 지금 꺾이고 있는 것이 완연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시장에 대한 멘트가 길어지거나 답변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볼 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가장 듣기 싫은 언급이 바로 이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을 의식은 하고 있었지만 마켓워치에서 딱 찍은 걸 보니까 저도 이제 공감이 갑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보수적으로 항상 얘기할 때 보면 최근에 항상 썼던 말이 그쵸.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디펜던트 드리븐이라는 말을 씁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계속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약간 기계적으로 로봇 같이 냉혈한 같은 말이잖아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할 거다 얘기하면 이번 주말에 발표할 때는 고용보고서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할 때는 금리나 수입비가 이렇게 좋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좋게 나오지 않다는 것 자체가 고용시장이 여전히 계속 좋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완연하게 나지 않고 예상과 달리 이번 달에도 코어 CPI가 올라갈 거로 좀 대부분의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이 나오면 시장이 부정적으로 보면서 좀 주가 툭 떨어질 거다. 그래서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파월은 피봇이 아니라 로봇이다. 부디 이제 안 좋은 얘기보다는 좀 좋은 쪽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펼쳐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몇 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의 내용 나왔던 CNBC에 나온 내용들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이코노미스트 미스트가 아니라 미스트죠. 마이클 가파운인데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브리핑 정도는 가능할 거다는 얘기죠. 얘기는 뭐 하긴 했다라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정도를 갖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사람이 뿜뿜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일은 멘트 하나하나. 왜냐하면 50bp 다음 달에 어떻게 될까 얘기는 절대 안 할 거라는 얘기죠. 아마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볼 사람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분도 상당히 나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볼 수도 있는데요. 에버코어 IS의 수석 투자 전략가 줄리안 에마뉴엘도 뭐 워낙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은 11월에 75bp, 12월에 50bp인데 그 다음이 다른 거죠. 그 다음이 2월과 3월에 한 차례씩 더 25bp를 올리고 끝낸다는 얘기죠. 여기서 나온다는 거이 터미널 웨이십니다. 그래서 벌써 얘기해놨던 JP 모건은 한 번, 내년에 한 번, 그리고 다른 곳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두 번.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두 번 이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심지어는 내년 가을에도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어떤 그 바닥은 내년 1분기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엇갈린다고 보셔야 되게끔 말씀드렸던 블랙락이 딱 이겁니다. 인플레이션 피크 멀었다는 거고 긍정적인 시그널 주는 FOMC 발표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지금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주택 시장에 대한 언급이 많을수록 시장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자들이 좀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네요. 주택. 예,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시장은 항상 너무 희망회로 돌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걸 특히 내일 어떻게 좋아질 거니까 오늘 주식 엄청 사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식을 사는 거는 일정 수준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추가 사고 이런 거는 더 확실할 때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앞으로 100배기 여러분들 나이만큼 주식을 하실 날이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 추가 사는 거는 남들보다 천천히 사는 게 맞아요. 늦게 가는 거. 저는 아직 80년 남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소식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쭉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준비된 소식 모두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밤 사이에 한 새벽 3시 반 정도에 전해질 예정이죠. FOMC의 금리 결정과 또 파월 의장의 뭔가 인터뷰 발언들 여러분 밤새지 마시고요. 내일 오전에는 6시 반에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 돌아와서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꿀잠 자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